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석 자료는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거대한 통념 하나를 실증적 데이터로 시원하게 부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요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 메가시티의 역설과 스마트 축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목차입니다. 1번 인구 감소 위기부터 시작해서 통합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 그리고 스마트 축소라는 새로운 대안과 전략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인구 감소와 메가시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760 몇 명,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2070년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입니다. 정말 아찔한 감소세죠. 이건 단순히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넘어선 문제예요. 말 그대로 전국 지자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대한 공간적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주변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메가시티로 통합하는 게 과연 이 인구 감소 위기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행정통합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지만 과연 덩치를 키운다고 이 위기가 짠 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번째 파트, 통합의 재정적 착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재정적 착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봤더니 동네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인구가 유입되거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를 회계장부상으로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일종의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흔히 덩치를 키우면 규모의 경제 덕분에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일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실증적인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거대한 헤이세 대합병 사례를 보면요. 합병 직전에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도로 깔고 빚을 내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새롭게 탄생할 거대 메가시티로 자기들 청구서를 떠넘기는 이른바 재정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지출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럼 남의 나라 이야기 말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청주시 통합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났고요. 심지어 시민들의 만족도는 3%나 뚝 떨어졌습니다. 덩치가 커졌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죠. 세 번째 파트, 빨대 효과와 민주주의 적자입니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 사람과 지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빨대 효과가 등장합니다. 메가시티는 일종의 무자비한 내부 식민화를 촉발하거든요. 거대하고 화려한 중심 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 자본, 핵심 인재를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같은 메가시티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도 주변부는 끝없이 소외되는 2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정책은 항상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공간의 양극화가 미친 듯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도쿄 수도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핵심 지역은 무려 13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하며 비대해졌지만 그 주변 외곽의 농촌 지역들은 그야말로 텅 비어버리는 끝없는 쇠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커지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민주주의 적자입니다. 일본 합병 데이터를 볼까요? 소외된 외곽 지역 주민들은 자기 동네 지방의원과 만날 확률이 무려 24.4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한도 줄고 공공일자리도 싹 다 깎여 나갔죠. 내 목소리를 대변해줄 권리가 거대한 행정 단위 속으로 그냥 희석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덩치를 키우는 게 답이 아니라면 진짜 대안은 뭘까요? 네 번째 파트, 스마트 축소입니다. 실증적인 연구와 데이터가 만장일치로 가리키는 방향, 그게 바로 스마트 축소입니다. 이건 어떻게든 억지로 규모를 치우겠다는 헛된 집착을 버리고 도시의 몸집을 현재 줄어든 인구에 맞춰 아주 능동적이고 똑똑하게 적정화하는 겁니다. 안 쓰는 인프라는 계획적으로 덜어내고 필요한 곳은 밀도를 높이면서 빈 공간을 녹지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죠.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마트 축소가
그냥 빈집을 불도저로 싹 다 밀어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아무 계획 없이 철거만 앞세웠다가 뼈아픈 실패를 맛봤잖아요. 반대로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보세요. 이들은 선택적 철거와 함께 그 자리를 녹지 인프라로 채우고 문화를 접목하는 전략적인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도시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오히려 성장했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축소 시대의 새로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축소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옛날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뻣뻣한 행정구역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대신 크로노토프라고 불리는 시간, 공간,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상에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아침에 어디로 출근하고 주말에 어디서 돈을 쓰는지 그 유동적인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자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메가시티처럼 모든 곳을 획일화할 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매력, 즉 장소성을 보존해야 청년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결단이 남았죠. 핵심 거점은 과감하게 선택적 압축을 하고 인구가 텅 빈 주변부는 거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면서 전략적 포기를 단행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중적인 전략을 펴야만 합니다. 결국 이번 분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180도 뒤집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물리적 통합에서 유연한 기능적 협력으로, 획일화에서 다양성으로,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발전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과 집중, 끝으로 무한 팽창에서 지속 가능한 압축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고 도시의 덩치를 치우자는 고민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이 도발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인구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아나가는 것만이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설계하는 길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